그 반야신경을 완전히 이해하는 거는 공에 대한 이해만 그 확실해지면은 이 내용은 금방 다 이해가 되거든요. 여기 지난 시간에 의해서 좀 해볼게요. 지난 시간 저기 중간에 수상행식 역부여시 다음 기절을 보면 사리자야 해서 사리자 시제법 공상 그랬거든. 모든 법, 이 삼라 만상은 다 공의 모습이다. 그래서 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 다음에 불구부정, 때묻음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 때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제 공의 모습 안에서 공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뭐냐? 우리가 자꾸 이제 공을 개념을 잡아도 공이 어려워요. 그래서 공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가십시다. 우선 공과 관련된 단어를 조금 보면은 첫째 공이라는 말이 있고요. 공. 그 다음에가 공견이라는 말이 있어. 공견, 견해. 그 다음에 공관이라는 말이 있고. 공관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공상이라는 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공성이라는 말도 있어. 공성.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거든, 우리가 공을. 그러면 이게 이제 공은 우리가 공 그러면은 뭐냐면 제법은 모든 만상은 그 말이요. 모든 것은 그 자체적인 그 자체로서 자성이 없다. 자기라 할 만한 특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라는 뜻이거든요. 공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연기라는 거예요. 다 연기법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고 쓰러질 뿐이다. 연기에 의해서 생성되고 소멸된다. 생성, 소멸. 그러니까 자기라는 특성치가 있어서 무언가가 내가 나라는 특성이 있는 게 아니고 저것들과의 그 인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그 인연이 되면 생겨나고 인연이 없어지면 쓰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자기라 할 만한 성품이 없다라는 게 공의 뜻이거든요. 예를 중도면 중도라는 할 만한 게 없다. 나라는 건 나라 할 만한 게 사실은 즉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계속 쪼개고 분해를 해보면 정말 나라는 존재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실체가 없는 거야. 우리 감정도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죠. 감정도 분명히 감정이 있어. 동정심, 불쌍한 마음이 혹 일어날 때 그 감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하는데 이게 그 감정이라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외부 경계를 봤을 때 그걸 본 탓에 여기 인연이 딱 서로 엇갈 마주치니까 그런 감정이라는 게 갑자기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본래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불쌍한 사람으로 인해서 감정이라는 실체가 나타날 뿐이다. 그러므로 원래 감정이라는 건 감정 자체적인 성격이나 특성치가 있는 게 아니고 타자에 의해서 이게 생긴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공이라는 말은 연기에 의해서 연기법이다. 인연화합에 의해서 일어났다 쓰러졌다 하는 것이 공이다. 여기가 이제 공이고, 공견이라는 말은 이제 뭐냐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모든 것이 다 공이다. 모든 것 자체적으로 특성치가 없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예를 들어서 인연법도 다 무시를 하다. 인과응보.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나쁜 짓을 하면 보응을 받는다. 결과를 받는다. 연기죠. 인과법. 인과론까지도 다 공에 해당되니까 인과론이고 뭐고 막 살겠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공이므로 이 세상 자체가 가치가 없다. 없다라는 허무주의나 막 사는 인생, 이런 인생관을 공견이라고 그래요. 그 공견 그러면 모든 게 공인데 뭐 하면서 어떤 도리를 떠나서 모든 게 공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라는 게 공견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죠. 이게 이제 그 소위 일부 깨달았다고 한 사람들이 이 공견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공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나라는 실체가, 내가 참 중요한 존재거든. 나라는 실체는 없어요. 공이라. 나 자체가 타자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 인연에 의해 인연화합에서 생성된 공이란 말이야. 그렇지만 내가 있을 수 있는 거는 뭐죠? 인연. 타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타자도 또한 나를 있게 한 타자야말로 더욱 소중한 자다. 그래서 나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리 이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이익이 상대방의 이익과 함께한다. 자리 이타. 이게 보살로거든.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난 공이야. 저 새끼도 공이니까 다 공인데 뭐. 이렇게 막대는 인생관을 갖고 간다든가 허무주의를 갖고 가는 상태를 공견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모든 것은 자성이 없다라는 뜻은 뭐죠? 나라고 해서 자성이 없다라는 건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건 타자 때문에 존재하고 타자는 나 때문에 존재한 거란 말이야. 서로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성이 없으니까 나만 중시하는 세상에서 나와 타를 같이 중시하는 세상으로 가는 게 공이라는 공이 그렇게 발전해야 되는데 공견은 뭐냐? 공허하다.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살자. 요렇게 되는 걸 공견이라고 해요. 요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관이라는 말은 모든 만상은 공이다. 실체가 없다. 이것이란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이치. 이 이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그게 이제 이 공관이에요. 그 이치도 공관이고, 그 이치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보는 견해. 네. 그렇게 세상을 보는 견해야. 요게 이제 중요해요. 공관이. 그러니까 뭐냐? 나라는 존재는 독립적으로 완전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게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나가 독립적으로 완전히 내가 독립돼서 존재하는 자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거는 굳이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 강조하고 이 아집과 아상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리고 사물도 마찬가지다.
우리 안에 모든 오욕, 칠점, 감정 또한 실체가 본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사물을. 그걸 공관이라고 그래요. 이 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물을 보기 시작하면 사물을 보고 그 이증게 모든 만물이 실체가 정말 자체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공이라, 공의 존재들이라 라고 내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세상 만물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공관인데, 이렇게 그 세상 만물을 보다 보면 어느 틈인가 문득 우리 이지로서, 이지나 이해, 지식으로 볼 수 없는 진실이 보여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이나 감각이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세계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진여라고 그러는데, 참된 세계죠. 진여. 그러니까 나를 볼 때 나는 절대 안 나타나요. 없잖아, 나라는 존재가 분해해보면. 그런데 내가 원래 개체로도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인연화배에서 나타난 가하다, 공이다. 그러므로 나를 그렇게 나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잘못된 삶이다라고 충분히 내가 이해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세상을 보고 그렇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문득 나타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가 딱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자체가. 그게 진여라고 그래요. 요것도 진여가 공성입니다. 공성이 갑자기 나타나요. 공의 성품이. 그래서 이걸 공성을 그렇게 탁 체험하는 걸 일러서 견성. 견공성이란 소리야. 견공성이란 소리고 견자성이란 소리예요. 자성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자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도 하지만 실제 자성은 없기 때문에 견성이라는 건 자기의 성품을 본다가 아니라 자기의 성품의 공성을 보는 거예요. 요 공성을 봤다는 게 진여를 봤다는 뜻입니다. 진여가 참된 세계. 그때 이게 나구나. 뭐라고 꼬집을 수 없었는데 갑자기 아이고 이게 이거였구나. 나라는 게 이거였고 세상이 이거였고 우주가 이거였구나 라는 게 문득 온다는 거죠. 문득. 이 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해서. 그래서 모든 만상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되지만 사실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인연화합에 의해서 생성된 존재들일 뿐이다. 그러므로 너무 애착을 가질 필요도 없고 애착을 가질 만한 게 없으니까 미워할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담해지는 거예요. 평담하게 사물을 보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내가 마음이 내키면 지극히 사랑해버릴 수 있고 내가 마음이 안 내키면 또 지극히 미워할 수도 있고 이게 자유자재로 자기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공관에서는 그렇게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에 이성이나 육신의 힘으로가 아니고 요 힘이야. 그렇게 세상을 자꾸 보다 보면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하고 그렇게 보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문득 본다는 거죠. 본다는 게 뭐냐? 그 보는 것도 아니고 느낀 것도 아니에요. 제 체험에 의하면 보는 것도 느낀 것 같다 아닌데 혼이 알게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본 것도 아니야. 근다고 느낀 것도 아니야. 근데 나타나요. 진짜 나는 이게 진짜 나네. 이게 진짜 세상이네. 이런 게 문득 온다. 요 공관에서 오는 거예요. 공의 관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문득 그게 온다. 근데 여기 오면 회통이라는 게 일어나요. 모든 학문이나 모든 지식이 전부 통합이 돼버려요. 왜? 모든 거 하나로 아까 이 학문도 연기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우리가 전생, 과거, 미래, 현재도 다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연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어제 그 공가중 얘기를 했죠. 그 가에 해당된다고. 이 세상 만물은 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 가예요. 공가 중에서. 그 실질은 뭐냐?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닌 거예요. 그 중이 실질이에요. 중이. 그러니까 공은 왜 필요하냐? 공은. 이 공을 체험하기 위해서 실패할 것, 체험할 필요, 우리가 항상 공이니까. 그죠? 우리 혀, 눈, 귀, 코, 감각 다 이미 공이잖아요. 원래 존재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체험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렇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공을 아는 거예요. 아, 세상 만물은 그렇게 돼. 내 안에 혀에 맛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맛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뭔가가 혀하고 딱 닿으면 단맛이라는 게 착 나오고 쓴맛이라는 게 착 나와. 그러면 단맛이 본래 존재했냐? 아니잖아요. 자체 성질이 없어. 저것과 요것이 인연화합이 됐을 때만 단맛이라는 게 툭 나온다. 이처럼 세상 만물이 다 그렇다. 감정도 그렇고 내 감정 소중히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공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사물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이제 공관이에요. 아까 공견에 빠져보면 뒤지는 거고. 그렇게 공관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문득 아까 그죠. 음식 먹다가 또는 길거리 가다 발뿌리에 돌이 딱 채이는 순간 아! 하고 팍 느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삼매 중에 느낀다. 보통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삼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공관 속에서 공의 개념으로 세상을 보는 습관을 하고 가다 보면 어느 날 길 가다 돌뿌리에 발이 탁 채요. 그 순간 딱 채일 때 오는 감각 딱 하고 발끝이 아픈 느낌이나 단단한 거 부딪힌 느낌이나 이런 느낌이 딱 와. 근데 이 느낌이랑 항상 공이란 거 내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 순간 느낌의 실체를 봐버린다는 거예요. 느낌의 실체. 아까 얘기했죠. 이건 공이야. 근데 이게 딱 했을 때 아파.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아픈 게 실체가 아니고 갑자기 발이 딱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쓰러지는 그 현상이 확 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 순간 내가 무엇인지 우주가 무엇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학문이라는 게 모든 게 어떻게 뿌리를 갖고 있고 이 연기에 의해서 어떻게 학문이라는 게 지금까지 그 수많은 학문이 발전됐는데 모든 게 하나로 딱 모여버린다. 이 발의 감각 자체가 탁 느끼는 순간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먹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내가 한 건 그거예요. 음식을 먹다가 문득 음식 맛이 느껴질 때 그 맛의 실체라는 거 진여가 확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확 들어와. 아 맛이라는 게 이거였어. 이게야 맛이 이거야 바로. 근데 그 맛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그 맛이 우주요. 이게 맛이 있고 내가 있고 우주가 있는 게 아니라 맛이 나요, 맛이 우주요, 맛이 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입에 그 음식을 먹는데 평소에 음식 먹는 이 맛도 본래는 맛이야. 내 감각도 항상 공이다. 이게 내 관념 속에 깊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다가 문득 그 맛이 공화되면서 탁 나타나는데 나와 맛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곧 맛이요 맛이 나야. 그렇게밖에 내가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전에 그 법문을 하면서 했어요. 말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말하는 것이 나요, 듣는 것이 나요, 숨 쉬는 것이 나요, 먹는 것이 나다. 내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먹는다가 아니고 먹는 것이 나다. 내가 본다가 아니고 보는 것이 나다. 봄이 나요. 보는 것이 아니라 봄 그 자체가 나. 그리고 봄 그 자체가 우주예요. 이 천하 만물이야. 그리고 그게 당신들이라는 거지. 이렇게 확 와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진여가.
요 공관에서 공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성. 그래서 이제 개념은 그리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상이 있어. 공상은 뭐냐? 공의 모습. 공의 모습이다. 근데 여기까지는 공부할 때 필요한 논리예요. 공의 모습이다라는 거는 우주 만물은 다 공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공의 모습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공의 모습을 어찌 보고 있어. 다만 공의 모습이다라고 아는 것. 우주 만물은 공의 모습이다고 그냥 알고 이해하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진여의 세계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공성이다. 그래서 공견, 공관, 공상, 공성이라는 용어가 있어. 요거 구분을 잘 해놓으면 이제 그 반야심경에서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반야심경이 근데 뭐냐? 제법 공상 할 때 이제 공상이에요. 모든 법, 모든 만물은 다 공의 형상이니, 공의 모습이니, 이거는 뭐죠? 아까 그랬죠. 모든 만물은 연기에 의해서 생성됐다, 쓰러졌다 하는 것이지, 자체적인 특성이 있어서 내가 나라할 만한 특성이 있어서 내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것이 착각이고, 그러나 나라는 거는 결국 연기에 의해서 인연화학, 연기, 저것에 의해서 형성된 거야. 저것과 무엇이 합쳐져서 나라는 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나라 할 게 없다. 그죠? 요게 공의 공상이라는 거죠. 공의 모습, 나도. 그러면 저 나무도 공의 모습이고, 여러분도 공의 모습이고, 감정도 공의 모습이고, 이 모든 것이 공의 모습이다. 사실은 공의 모습이다. 공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알고, 그런 시각으로 공관, 세상 만물을 봐나가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음식 맛에서, 행동에서, 사람 말을 듣다가, 듣는 것도 감각이잖아요. 느낌이거든요. 그죠? 이 말을 듣다가 어느 순간 쨍 하는데 그 말소리, 아니면 박수 누가 딱 치는데 박수 소리에 하면서 이 듣는 것도 들린 소리도 다 공이란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의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3의 눈이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소리를 딱 듣는, 이게 나네. 이 들음이 나네. 들음이 나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만물이 하나로 일치화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반야심경에 이제 제법 공상 이런 말은 뭐냐? 모든 것이 공의 상이니 공의 모습이니 그 말은 실제로 공의 모습으로 모든 것이 나타날 수는 없는 거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건 공의 모습이다. 이론이에요. 모든 건. 그죠? 그 공의 모습이다. 공상. 그래서 공의 모습은 뭐죠? 본래 나고 죽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 모습. 왜? 나하고 죽는 거는 뭐죠? 나라는 개체. 무엇인가 자기 속성이, 나라는 속성이 쭉 연결돼서 나하고 죽고 해야 그게 나하고 죽는 거지. 근데 나라는 속성이 있지 않거든.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진짜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연화합에 의해서 생겼다 쓰러졌다 그렇다는 거죠. 공의 모습이라는 거죠. 공의 모습 안에서는 뭐죠? 우리가 공의 모습이라는 거는 나고 죽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고 죽는 게 아니라 인연화합이 있을 뿐이야. 또 부중불감, 때 묻었다,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연화합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인연화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깨끗한 게 더러워질 수가 있고 더러운 게 깨끗해져 버리는 것이지 깨끗함과 더러움으로 나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커지고 작아진 게 있는 게 아니라 인연이 어떻게 작동됐냐에 따라서 큰 것일 수가 있고 작은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우리 원효 스님의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그죠?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공 안에서, 공이라는 상에서는.
그건 뭐냐, 인연화합이 그날 저녁에 어두운 데다 하필 목이 겁나 탔어. 그런 상황에서 잠결에 더듬어서 물을 찾았는데, 그때는 뭐죠? 인연화합이 몽롱한 잠, 몽롱했다. 두 번째, 목이 탔다. 어두웠다. 요게 인연화합이 되니까 그걸 보면서 감노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봤을 때는 몽롱한 게 아니라 이제 맑은 정신이야. 인연이 맑은 정신에 또 목이 안 타. 그죠? 갈증이 풀리면서 무갈증 때야. 그 다음에 혼해. 요런 인연화합이 됐을 때는 갑자기 어제 그렇게 맛있고 깨끗했던 물이 더럽게 짝이 없어 구역질이라는 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물의 존재가 공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상이, 공상이. 그래서 부중불구, 아까 불구부정이라는 게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불생불멸도, 요 원효 얘기해서, 원효 스님 얘기가 굉장히 큰 걸 남고 있어요. 불생불명도 설명이 가능해요. 왜냐? 생, 난다, 태어난다. 그죠? 시원하게 꽉 갈증. 이 갈증이 시원함으로 탄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고 이튿날은 구역질을 해. 죽음이에요. 불생불멸도 생사, 생멸도, 아까 생과 멸이잖아요. 생멸도 결국 인연화합, 이와 같은 인연화합에서 갈증이 풀렸다가 탄생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구역질이 탄생하고 이럴 뿐이에요. 본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의 모습이라는 거. 그 다음에 늘고 줄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원효 스님의 그 일화 하나만 이해를 해도 그게 실제는 아닙니다. 원효 스님이 실제로 그렇게 밤에 하셨던 건 아니에요. 이게 방편이었어요. 원효 스님께서 세상 사람들한테 공의 세계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자기 체험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그래요. 역사 자체로. 그리고 원효 스님이 이걸 방편으로 내가 그래서 중국 안 가고 왔다. 그러고 이제 이 얘기를 한 건데, 요 원효 스님의 이게 굉장히 많은 걸 담아버린 거죠. 이 속에. 아까 반야심경 전체가 원효 스님의 밤에 그 해골 바가지 물 잡수신 거 그 하나가 반야심경 전체를 다 담아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우리가 공의 모습이다 라는 게 이제 그거거든. 모든 법은 다 공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고 죽는 것도 없고 불구부정하고 부중불감한다. 이 말은 뭐죠? 부중불감 또한 공이고 나고 죽는 것도 공이고 다 공이란 소리예요. 공의 모습 안에서는 그런 게 없다. 그죠? 나하고 죽음도 없다. 공의 상이기 때문에, 공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하고 죽는 게 없다라는 뜻도 되지만, 나하고 죽는 것 자체도 이미 다 공의 모습이다. 태어나는 것도 공의 모습이고, 늘어나는 것도 공의 모습이다. 공의 모습이란 건 뭐죠? 다 연기에 의할 뿐이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쓰러졌다 할 뿐이지, 본래 나하고 죽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본래 깨끗하고 더러운 게 있는 게 아니고, 본래 늙고 주는 게 있는 게 아니다. 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늙고 죽고 나고 죽는 것도. 요 말은 역으로 해서 그런 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죠? 이거 공의 모습이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를 하고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감정을 다스려 나가고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공성에 들어간다. 공성에 들게 된다. 지금 여기서는 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온이 다 공이더라. 이렇게 보라. 이거예요. 공관을 지금 가르치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쉬고, 그러므로 공중무색. 여기서 이제 공중무색 그랬어요. 공중무색. 요 말은 뭐냐면, 모든 만물은 공의 모습이다 그랬고, 그래서 늙고 줄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공 안에서는 색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생각하면 다 없어지는 거야. 다 사라지는 거야.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계속 없다 없다 없다로 나갑니다. 공 안에서는 이랬어요. 공중.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공 안에서라는 말을 지금 배우는 우리가 이해할 때는 뭘로 이해해야 되냐면, 공이라는 관념, 아까 저 공관, 내가 그렇게 보라고 그랬죠. 공이라는 모든 만물이 다 인연소산일 뿐 자체적인 특성치가 자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관념 안에서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공이라는 관념 안에서 아까 모든 게 특성치가 없는 건 자체적인 특성치가 없다라는 그런 관념 속에서 사물을 바라보면 색도 사실은 색이 아닌 거죠. 그죠? 없는 거예요. 색이 본래는. 색이라고 따로 있다. 물체라고 따로 저런 몸이라 나무나 색이라는 건 물질을 말한 거잖아요. 물질이라는 게 아까 그죠? 자체적인 특성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물질이 있는데 없다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는 이 관념, 개념, 공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볼 때는 네 눈앞에 나타나 있는 저 나무, 저 물, 이 벽, 이런 물질 자체도 사실인즉 없다. 없다라는 건 특성치가 없다. 물질이라 할 만한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보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라. 여기서는 그 다음에 감수, 아까 내가 탁 가시가 찔릴 때 따끔하고 착 몸에 오는 감수작용. 그 다음에 또 그걸 아프다라고 느끼는 상. 그죠? 그 다음에 아프니까 푹 부은다든가, 아이고 이거 비켜서야 되겠다든가 선택하는 행.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의식작용. 이런 것들도 다 공이라는 개념 안에서 보면 본래 존재한 게 아니다. 없다. 본래 존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 아예 지금 눈앞에 네가 없다가 아니야. 가체라고 그랬죠. 공가 중에서. 가도 진실이라는 거예요. 공도 진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가 중에서 가체 자체가 없다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다. 이 또한 아픔이 느껴지는 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은 인연소산이다. 이렇게 아는 거야. 공 안에서는 색도 없고 감수작용도 없고 이런 말은 다 없다. 진짜 없다라고 이해를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인연소산이다. 공이다. 그리고 공의 관념 안에서는 그런 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실질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건 가체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이 공 안에서는 색도 없고 수상인식도 없고 눈, 귀, 코, 입, 혀, 생각마저도 없다. 이거는 눈이 실제로 없냐? 가체는 분명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고 눈이라 할 만한 게 사실은 눈이 있는 게 아니라 사물과 요거 접촉한 순간 눈의 작용, 눈이라는 역할이 그때 바로 나타나. 우리는 평소에 의식도 안 해요. 없어. 근데 뭘 볼 때 딱 눈이라는 게 의식이 나타나거든. 그렇게 된다. 이 뜻이고요. 요게 수행자가 간직해야 될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끝난 사람들은 그 의미를 또 알아요. 공 안에서는 그 말 아까 그죠? 진여가 공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성을 본다. 모든 거 공성 훤히 확 와 단 다음에는 그 공성 상태에서 그 공성의 그 상태에서 보면 세상이 따로 놀질 않아요.
개체가 없어. 따로가 없어. 따로가.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했죠. 이해를 못 하실 수밖에 없는데 세상 모든 것이 하나로 엮여 있더라. 그 얘기도 제가 한두 번 했어요. 엮여 있다. 한 줄로 다 늘어서 버렸더라. 그건 뭐냐? 내가 있고 저것이 있고가 아니라 아까 이 공성, 요 뜨꺽 어느 순간에 공간을 수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턱 오는데 그 상황에서 사물이 전체가 하나인 거예요. 우주 전체가 하나. 근데 하나이면서 달라. 이게 왜냐? 그게 문어로 표현하면 하나이면서 다르더라. 참 애매해요. 근데 어쨌든 느낌 자체가 이건 느낌을 그 억지로 표현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다. 그러면 다 저놈 연결된 뭔가로 연결된 거 우리는 상상 그 뜻은 아니에요. 모든 게 연결돼 있다. 근데 모든 것이 한 통이다. 또 모든 것이 한 줄이다. 요 모든 걸 합쳐서 그 내가 지금 한 표현들을 다 합친 어떤 그런 포괄적인 상태로 세상 만물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눈 따로 귀 따로 나무 따로 나 따로 찾을 길이 없는 찾아질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색도 없고 못도 없고 눈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있어. 근데 요건 눈, 요건 귀, 요건 그 손, 요건 코 이렇게 지금 우리는 나눠져 있는데 실제 모습은 보세요. 눈, 귀, 코, 입. 우선 요것만 보자고. 이게 다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 요놈은 화, 봄. 요놈은 드름. 요놈은 냄새, 맡음. 요건 맛봄. 그죠?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원에서 보면 봄과 드름이 한 작용이에요. 같은 작용이라는 거죠. 근데 귀에 가면 드름이 되고 여기로 가면 봄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각각인데 하나요. 하나가 다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요놈이 맛도 보고 요놈이 냄새도 맡고 요놈이 듣고 요놈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눈, 코, 입이 진행되게 있는 게 아니라 요놈이 보여버린다니까. 요놈이야. 그래서 요놈이 요 역할을 다 하니까 요것들은 뭐예요? 형상만 깃대기고 요건 뭐 눈이고 요렇게 돼 있지 진짜는 눈, 귀, 코가 진짜가 아니고 요거 진짜더라는 거죠. 보는 것도 요놈이 진짜고 듣는 것도 요놈이 진짜야. 요거 하나가 다해. 여러분 요걸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다해. 그처럼 세상 만물이 다 그렇게 구성돼요.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이 공 안에서는 이제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공 안에서 공이라는 개념 안에서 다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공성을 체험해버리고 나면 요놈을 체험해버리고 나면 누구냐는 거죠. 요게 나요. 근데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언제 어떨 때만 있어요. 내가 없어. 어떨 때만 있지? 볼 때만 내가 있는 거야. 요놈이. 들을 때만 요놈이 있는 거야. 한 놈이 이걸 다 해. 움직이는 것까지 말하는 것까지 다. 요놈이 다 해. 그러면 요것들은 뭐예요? 내 대리인이야. 요거 대리인이야.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라. 그러니까 눈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무안일이 설신잖아. 무안, 무이, 무비, 무구. 무안일이 설신이야. 다. 공 안에서는. 근데 우리가 공성을 알아서 요거를 딱 마주쳐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눈이 있단 말이야.
귀가 있어. 근데 어떻게 안입이 설신이가 없다고냐 그런다고. 근데 요놈을 봐버리고 나면 요게 다 가짜라는 걸 알아본다니까. 이게 다 가짜야. 이건 그냥 달려있는 거야, 달려있는 거. 실제 듣는 역할은 귀가 하는 게 아니고 요놈이 다 한다니, 듣는 거죠. 근데 요거 귀에 치만 따로 가는 귀를 나타난 요놈이 있고 눈 맡은 요놈이 있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가 다 해. 이거를.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눈, 귀, 코가 하나냐 둘이냐 열이냐 열려 있으면 가체로 봤을 때는 눈, 귀, 코, 이게 오관이고, 그죠? 진체에서는 공이야. 없어. 평소에는 안 나타나. 그런데 듣는 순간, 보는 순간 탁 내가 발견돼. 요놈이 딱 들어와버린다. 요게 진여예요.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렇게 알고 난 뒤에는 이제 완전히 내가 진여를 체험한 뒤에는 뭐냐, 아 정말 나하고 죽음이 없구나. 이게 어디에 나하고 죽는 게 있겠어요. 나하고 죽으려면 실체가 있어야 있는 거지. 근데 실체가 없어. 근데 봄이 딱 일어나는 순간, 보는 그 봄 현상이 일어나는 순간 여기 확인이 탁 돼버린다는 거죠. 아이고 여기 있네 내가. 그리고 귀로 듣는 순간 탁 요놈이 나와. 근데 안 들을 때는 어디 있어요 이거에? 없잖아요. 실체로서 나타나 있는 게 없잖아요. 공이란 말이에요. 요게 공성을 체험하면 금방 이건 이해가 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이다. 이 세상 정말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인연화합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성되고 쓰러지고 나타나고 쓰러지고 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걸 알고 그와 같이 삶을 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문득 요게 발견된다. 그랬을 때 세상이 이제 저 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 여기는 나무, 여기는 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나무를 내가 보잖아요. 그죠? 근데 나 뒤에는 뭐 있어? 나 뒤에는 다시 눈, 귀, 코가 있어. 근데 요놈은 또 이렇게 돼 있어. 요것과 요것이 마주쳐버리면 요 절차가 생략돼요. 요게 진여 개념에서 제가 체험했던 그걸 설명하자면, 근데 요놈하고 요놈이 맞닥뜨리는데, 그죠? 내가 없으면 요놈도 없고, 요놈이 없으면 나도 확인이 안 돼. 요것도. 눈, 귀, 코, 나라는 몸뚱이 요건 다 생략돼 버린다고요. 어떤 그 순간. 그럼 요거하고 둘인데, 요놈이 없으면 요게 없고, 요거 없으면 내가 없어. 그러니, 나무가 존재하냐, 안 하냐. 요게 있냐, 없냐라는 게 무망한 거예요. 요것이 있음으로써 요 나무가 있었던 거고, 요놈이 있음으로써 요게 있어. 중간에 눈, 귀, 코는 다 허당이야. 그래서, 그러면, 요놈이 있을 때 요거 있고, 요거 있어야만 요거 있고,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로 보여버리는 거야. 근데 둘이야. 둘인데 하나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분명히 나무도 있고, 그 나무로 보는 요것도 있어. 진여에도. 근데 그게 둘이 보이는데 느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건 나무 나는 이게 아니고 요것과 요것이 붙어버린 느낌이라는 거예요. 개합이 돼버린 느낌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요게 너무 실감하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둘이 알구나. 나 따로 니 따로가 알구나. 이제 요런 상태가 되면 아까 이제 공 안에서는, 공중에서는 색도 없고 뭣도 없고 요거에 실제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반야신경을 공부한 게 참 재미있는 게, 첫째는 공관으로 우리가 공관을 가지고 이 모든 건 공이라, 모든 건 공일 뿐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렇게 보도록 행하고 노력하고 하는 과정에서 문득 공성을 느끼게 되면, 이제 진여를 느끼게 되면, 그때는 그렇게 봐라. 여기서 가르친 대로 모든 건 공이고 그렇다 했던 것이 진짜 그랬네 하고 증명으로 다시 드러나요. 다시 드러나. 그래서 요걸 그 진여를, 공성을 느낀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 속에서는 요게 달리 해석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여러분한테 공 안에서는, 공이라는 개념 안에서는이라고 이해를 하시라. 그래야 된다. 공이라는 개념 안에서는 색도 없고 뭣도 없고, 그렇다더라. 그러니 그렇게 내가 한번 보려고, 그렇다고 하니까 성인들이, 훌륭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도 한번 정말 그걸 믿고 그렇게 보려고 노력해야지 하고 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자기 자신도 맞아, 세상은 다 그렇게 공성이야, 긍정하게 되고, 그 긍정이 눈이 커지고 커지는 어느 순간에 문득 공성을 체험하게 된다. 체험하고 났더니 요 얘기가 이제는 사실로 확인이 된다. 지금은 그렇다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 그럼 나중에 이제 확인은 여러분들이 저절로 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공 안에서는, 공이라는 개념 안에서는 색도 없고 무색성향 미촉법, 요것도 없다. 이제 눈도 없고 그다음 느낌도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무안개 내지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무명진, 이제 여기서 무명까지입니다. 그래서 의식까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까지가 이제 그 오원에 대한 오원 18개, 오원 18개가 공 안에서는, 공성에서는 다 구분되지 않는다. 다 없다. 그죠?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건 굳이 이제 요새 말로 없다가 되는 거죠. 구분되지 않는다. 사실은 언어로 하자면 구분되지 않는다로 가는 게 맞아요. 없다라기보다는. 거기서는 눈도, 귀도, 코도, 냄새도, 색도, 바깥 대상도 다 구분되지 않는다. 없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구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씩 띄워놓으면 없는 거죠. 눈이 없는 거 실제 없어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눈이 보고 하지만은 실제 요걸 확인되고 보니까 이건 다 가드라는 거지. 공가 중에서 가드라는 거죠. 그래서 구분되지 않는다. 요 정도 보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무의식까지 5원 18개가 다 공에서는 존재한 게 아니라, 그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객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객체로서. 눈이라는 객체로, 의식이라는 객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아까 통합이 되버리니까 객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눈이 그렇게 없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랬죠. 눈도 있고 귀도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통합돼 있더라. 하나더라. 그런 개념이란 걸 그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할 수 없어요. 이걸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한계야,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의식까지 5원 18개가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무명도 없고, 무명중, 무명이 다함도 없고, 내지 무노사, 늙고 죽음도 없고, 영무노사진까지, 또한 늙고 죽음이 없어지는 것도 없고, 이렇게 이제 복잡해야 되는 게, 무명에서 노사까지. 무명도 없고, 노사도 없다. 늙고 죽음도 없다. 그리고, 자, 무명이 없는 것도 없고, 무명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 없어지는 것도 없고, 죽음을 넘어서는 단계도 없는 것도, 죽음을 넘는 것도 없다. 네, 요 부분인데, 요거는 12연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법에서 12연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늘 12연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못 다 끝낼 거야. 12연기는 이 세상 만물은 다 연기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공의 개념이다 라고 그랬죠. 공의 개념이다. 연기. 근데 12연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의 복수, 우리의 윤회를 일으키는 연기법이에요. 12연기가. 우리가 나고 죽고 계속 윤회하는 원리예요. 여기 12연기이기 때문에 12연기 처음에는 무명이 일어나.
무명은 무명. 무명이라는 건 알지 못한다. 어리석음을 얘기해요. 어리석음. 요건 뭐냐?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안다. 어리석어서 잘못 아는 것. 아는 것이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원리를 아까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공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 낱낱의 객체로서 자아들이 있고 나라는 게 존재한다. 각자 다 나라는 게 존재한다. 개별체로서의 나가 존재한다라고 잘못 아는 게 무명이에요. 그렇게 잘못 아는 거. 무명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무명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이 무명이 뭘 나타내냐? 그 다음에 행이라는 게 나와요. 행은 뭐냐면 이 잘못된 지식이 잘못 아는 그 무명이 생각을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생각을 일으키는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잘못 안 것이 이제 생각이라는 것을 탄생시키는 그 역할을 한다. 그게 행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식이에요. 이게 생각이라는 것, 의식을 만들어내요. 이건 의식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생각이라 의식을 그냥 무명에서 무명이 행을 거쳐서 식을 낳는다고. 그러면 이 의식이 식이 생기면 명색이 생겨요. 명색이라고 그래갖고 12연기 순서인데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명색이라는 건 뭐냐? 이름과 물질이란 뜻이에요. 명색은 이름과 물질. 그건 뭐냐?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는 것이 명이에요.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는 것.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실체가 없는 것.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이다, 정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명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은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이 마음과 몸을 구성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의식이. 자, 그렇게 해서 몸과 마음이 생기면 다섯 번째, 육입이 생겨. 요거 육입. 6가지 들어오는 기관. 안입이 설신의, 눈, 귀, 코, 입, 몸.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감각기관 의식을, 감각기관 의식. 안입이 설신의. 여기서 의식이라는 거는 요 의식하고는 다릅니다. 느낌, 우리가 이제 하는 의식이,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이에요. 제 육감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여기까지 오감이고. 육입이. 이제 명색, 이름, 몸과 물질이라는 거, 명색이 육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일단 탄생 과정, 엄마 뱃속에 있는 과정까지 쭉 스크린을 하면, 요게 얼마나 철저하게 들어맞는지를 알 거예요. 그 다음 육. 자, 육입이 이제 눈, 귀, 코가 생기니까
요놈들 윤기코가 무엇을 만들어내냐? 수, 감수작용. 가시에 몸이 딱 접촉했을 때 감각에 냄새가 코에 탁 맡아질 때 느껴지는 거. 수, 감수작용. 감수를 만들어낸다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감수, 이제 느낀 다음에, 그죠? 이렇게 탁 느껴. 그러면, 6일, 수. 예. 자, 감수작용은 뭐죠? 고통, 딱 찔리면 아프다. 그죠? 이 느낌이 오잖아요. 또, 안 아프다. 편안하다. 따뜻하다. 이런 느낌들이 감수작용. 그 감수작용이 오면, 그 다음에 이 감수작용이 뭐냐? 우리한테 애착. 애를 불러일으켜요. 애를. 그게 뭐냐? 편안하고 좋은 거는 꾀안으려고 그러고, 고통스러운 건 버리려고라는, 그죠? 애욕작용, 애증작용이 일어난다. 여기 애예요. 그걸 감수해서 이제 애가 발생을 해요. 사랑. 좋은 것은 취하고, 좋은 것은 가지려고, 좋은 거 가지려고 한다. 자, 애착 다음에는 뭐죠? 취사선택. 우리가 간택이라고 그러죠. 그런 애착이 생기면 8번째로 취가 일어난다. 요거는 이제는 뭐요? 요걸 내가 가지려는 취사선택의 행동을 하게 돼요. 간택을 한다는 거죠. 간택하지 마라. 심심해서 했을 때 취하고 버리는 일이 생겨. 그걸 애가 일으키는 거예요. 내 안에 애착, 애증이. 이 취가 일어났어요. 취가 일어나면 이제 유가 돼. 이 있어요. 유. 자, 취하고 버리면 그 취하고 버리는 걸 선택한 취가 일어난 다음에는 실제 취하고 버리는 행동을 하잖아요. 아까 행하고 같은 뜻인데 요게 업이라는 소리예요. 이제 유의적인 행동이 일어난다. 유의가 있다. 요건 유의. 의도가 있는 행을 한다는 거죠. 유의법. 그 유의를 하는 게 이제 업이 돼요.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업을 짓는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가 생을 낳아요. 이제. 이 업이 유가 생을 낳는 거야. 탄생을. 업이 탄생을 낳다는 거야. 유가 생. 그 다음에 이 낳은 것이 생이 노사를 낳아요. 뭐가 하나 빠졌냐? 수, 요게 8이고, 요게 9, 10, 6. 6하고 8 사이 여기 7이 있네요. 감수작용이 고락을 느낀다. 고. 수가 이게 촉이고 접촉. 그 다음에 여기 수. 7이 수. 요게 이제 수, 감수작용. 수는 고통과
호락, 즐거움을 느끼는 거. 이 느낌을 좋은 것은 가지려고 애정으로 이렇게 이제 그래서 7, 8, 9, 10 해서 나중에 생과 노사, 생이 노사를 낳는다. 늙고 죽음을 그렇게 나온다. 요게 이제 12연기예요. 그러면 요게 전생에 해당됩니다. 요게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어리석었던 내 그 어리석은 행들이 업을 만들어서 현생의 나를 여기까지 와요. 내 삶. 그러면 요것들이 의식을 만들어내고 내 몸과 마음을 만들어내고 눈, 귀, 코, 육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감각, 촉과 수, 고통을 느끼는 수, 그죠? 여기까지 요놈이 원인이 돼서 요게 업이 돼서 원인, 요게 과가 되는 거예요. 과보가 원인이고 결과. 과거의 어리석은 행위 현재의 내 의식과 내 몸과 마음과 눈, 귀, 코, 입, 그 다음에 느낌, 감각, 의식 이런 것들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요 감각기관이나 느낌이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낸다. 요게 원인, 요게 결과예요. 인과. 그러면 요게 업이고 요게 보인 거예요. 현생에 와서 보로 이렇게 과보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느낌, 고통스럽고 느낌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서 좋은 건 가지려고 그러고 하는 애증, 싫은 건 버리려고 그러는 이 애착이 선택, 또 다른 선택 행위를 해서 짓기 시작하죠. 그게 몇 가지가 신업이 돼요. 또 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요게. 그러면 이제 요거는 과거업이 요 결과를 낳고 현재의 우리가 원인을 또 만드는 거예요. 원인. 아까 원인. 이건 원인으로 작동돼요. 원인을 또 만들어 우리가. 만들고 원인의 결과가 다시 생사를 만드는 거예요. 나하고 죽는 거. 노사. 요게 보예요. 내생의 보가 또 나오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윤회가 과정이 가는데 여기서 요 행위가 과거의 삶에서 요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 몸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왔고 요것들이 다시 우리가 살면서 애착과 취하고 버리고 하는 유의 행위와 그 행동에 의해서 요 업이 또 만들어져서 생사로 다시 들어가는 생사로. 요게 윤회 전체가 이런 절차로 돌아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사람의 몸이 구성되는 단계가 여기까지가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착각을 하는 게 뭐냐? 잉태를 했을 때 맨 먼저 만들어지는 게 뭔가예요. 현대 과학에서는 우선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세포 분열해서 그냥 살덩어리만 막 커지다가 심장이 생기고 눈도 생기고 옷도 생기고 이런 거 다 생긴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 근데 불가에서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49일 안에 환생 절차로 들어가는데 49제로 그래서 49일 안에 환생 절차로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보통 제 그 경험에서 보면 49일까지 49제를 마칠 때까지 49일까지 영혼이 저승세계에 있는 경우는 진짜 정말 답답한 중생이 그런 경우에 보통 빠르면 16일에서
늦어도 28일 안에 거의 다 제갈 길로 갑니다. 그 중흥계 생활이. 그리고 죄가 정말 많고 정말 깝깝한 인생 산 사람들은 49일간을 지내야 돼. 근데 이 49일이라는 개념, 우리 인간의 개념이 49일이에요. 짧아. 근데 영혼의 개념에서는 일생이에요. 무지무지하게 긴 세월이에요. 가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일생을 산 것만큼은 더 긴 세월이 되는 게 49일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시간 개념과 그 영혼 세계의 시간 개념이 다르거든. 근데 어쨌거나 이 중흥계에서 죽은 후에 영혼 중흥계에서 자기가 지은 업대로 이 죽음 세계에서 일생을 보내요. 쫓기고 힘들고 이 일들을 다 겪는다고. 지옥까지 다 겪어야 돼. 이걸 겪는데 중간에 큰 죄를 많이 안 진 사람은 중간에 빠져나가게 돼요. 더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상계부터 시작이 됩니다. 죽음 후에는 맨 처음엔 찬란한 정말 아름다운 천신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 세계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정말 악마들 세계를 경험하고, 더 내려가서 아수라 나중에 지옥 중생의 삶까지를 49일 동안 자기 죄대로 경험을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인간 단계에서 자기가 이 생에 살면서 어지럽던 걸 다 여기서 자기가 가품을 하고 환생 절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16일에서 28일 사이에 거의 다 환생이 돼요. 절차를 거쳐. 근데 요때 요 영혼이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암수, 엄마와 아버지, 암수가 짝짓기를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 때 이 영혼이 그 짝짓기 하는 그 암수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교류하기 이전에 짝짓기 하는 광경을 보고, 남녀가 짝짓기 하는 광경을 보고 탄생하고자 하는 놈은 그 산으로 손살같이 들어간다고. 그냥 들어가는 선택은 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업에 의해서, 이 사람이 지은 업에 의해서 주변 환경, 인연이 그리 유도를 해요. 그래서 여기 업이 많으면 태어난 것도 양반 어려운 곳에 태어나. 좋은 이런 사람은 좀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그 환경은 자기가 지은 죄대로 하는데, 짝짓기 하는 광경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 남자로 태어날 사람은 굉장한 질투심을 한대요. 여자 하고 짝짓기 한다면 질투심을 일으키면서 그 남자를 말리려고 막 애를 쓰는 과정이 이 엄마 그 자궁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아직 지금 짝짓기 하고 있는 과정을 보고 들어가 버리거든. 그 다음에 여자로 태어날 사람은 엄마를 미워해요. 그건 프로이드 학술이 굉장히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남녀가 잉태 절차는 난자와 정자가 무조건 마주쳤다 해서 잉태가 되는 게 아니고, 요 놈이 들어갔을 때 드디어 잉태가 되는 거예요. 난자 정자가 만나게 돼요. 아무리 배란기다 해도 잉태가 안 될 때가 있고 될 때가 있는 건 뭐냐, 이 영혼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가 들어가줘야 실이.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명색, 이제 그 안에서 살덩어리와 마음, 그래서 사주가 지나면 심장부터 발달하죠. 마음 쪽에. 처음에 살덩어리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눈, 귀, 코, 입, 손발이 나타나요. 탄생 절차가 정확히 이 절차를 거칩니다. 이 뱃속에서도. 그래서 요 12인연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고 죽는 절차가. 그죠? 그래서 요 절차로 우리가 이제 윤회를 한다. 요게 이제 12인연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나라는 게 어디 있었냐는 거죠. 나는 없잖아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무명.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나는 아니잖아요. 잘못 아는 것, 무지.
무명이 내가 아니에요. 이 무명이 나를 만들어내는 원인 물질이 된 거예요. 무명이. 이 잘못한 것이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이 잘못된 생각한 것이 이제 현생 의식을 만들고 몸과 마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를 만들어낸 거는 내가 아니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 하나가 다 이런 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무지가 있을 뿐이에요. 무지. 그래서 이 무지를 걷어내버릴 때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지가 거친 무명이 사라져야 돼. 그래서 수행 절차는 뭐냐? 자, 제일 먼저 생로병사에서 늙고 죽는 것. 노사를 생로병사. 늙어가고 내가 성장하고 애기 때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생로병사를 쭉 관찰하면 해서 생로병사가 다 공해상이라는 거. 공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서 생로병사를 넘어선다. 그죠? 그 생로병사를 없애면, 멸하면, 내 마음에서 멸하면, 그 다음에 생면. 생로병사가 사라지면 생도 사라져요. 생이 사라지면 유가 사라지고, 유멸즉 취멸. 취멸즉 애멸. 그죠? 그래서 간택을 하지 않으면 집착이 사라지고. 그죠? 취멸즉 애멸. 그래서 애를 멸하면 애멸즉 수멸. 수멸즉 총멸, 총멸즉 육인멸, 육인멸즉 명색멸, 명색도 사라지고 명색멸하면 식도 사라지고. 우리는 수행은 거꾸로 요 단계를 거꾸로 돌리는 절차가 우리 수행 절차예요. 수행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생에서. 그래서 생로병사를 벗어날 때만이 우리가 이제 윤회라는 이 생로병사 윤회를 벗어날 때만이 내가 원하는 내 삶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윤회를 할 수 있고, 내가 나고 싶으면 나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고통받고 싶으면 고통받고, 고통 없이 살고 싶으면 살고, 내 자유의지가 그때 실현이 돼. 그게 부처예요. 우리가 보면 그래. 그래서 요게 이제 그 12연기인데, 요 12연기도 뭐냐, 12연기라는 건, 이렇게 해서 세상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아까 나를 태어나는 과정이라고 했지만 세상 만물이 태어나는 과정이 다 이거다. 저 나무 한 그루 태어나도 이런 관념 속에서 태어나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거기서 이제 사라지는 게 아까 오원 지난번 얘기했죠. 오원에서 색수상행식에서 색만 있고 수상행식이 없는 거. 그건 광물. 이런 식으로 오원 접촉에서 보면 생략되는 것들이 있어. 그게 연기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물이 이제 태어나. 5원 중에 4원만 있는 것 하려면 촉수가 필요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3원만으로 태어난 그 하등동물. 그 다음에 2원만으로서는 나무 같은 경우. 그런 건 잎도 필요 없겠죠. 여기도 명색에도 명도 필요 없고, 마음이 필요 없고. 그죠? 나무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여기 생략되면서 12연기가 그것들한테는 이제 8연기, 5연기로 줄어들 뿐이지 과정은 같은 거예요. 태어나고 죽는 게. 근데 요런 12연기는 이 세상을 유지하고 인과론, 이 우주 철학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인과법칙이거든요. 요건 물리법칙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물리법칙이에요. 그런데 요런 영원히 변치 않는 물리법칙이고 원칙인 진리마저도, 요런 진리마저도 공 안에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명도 없다. 공 안에서. 무명이라는 게 어디 있냐. 그죠? 공주 안에서는 무명도 없고, 이제 무명이 다 무명까지도 내가 무명을 다 깨치고, 무명을 깨트려서 완전히 무명이 사라지게 했는데, 그 사라지는 무명을 깨치는 것도 없다. 무명 깨침마저도 없다. 그죠? 무명, 내지 무명지. 무명을 없애버린 것도 그것마저도 없다. 그 다음에 노사. 근데 요 중간은 다 그렇다고 마지막 노사. 생사, 노사도 없고 노사를 넘어선 것도 없다. 공 안에서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 요것은 진리의 말인데, 공이라는 관념 안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도 다 공이라는 거죠. 이 자체가. 다. 그렇게 이걸 봐야 되는, 봐라. 이런 것마저도, 이 완전 진리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마저도 따지고 보면 공일 뿐이다. 공의 개념일 뿐이다. 이렇게 알고 들어가 주라. 그랬을 때 어느 날 문득 공성을 보게 되면 맞아. 이때 우리가 뭐죠? 12연기를 벗어나요. 그 뭐 12연기를 벗어나는 거, 윤회를 벗어나. 부처는 영원 윤회하지 않는다. 그죠? 윤회법을 벗어나버려. 이제 공성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래. 이런 수많은 절차가 다 가체로 드러나버려. 그죠? 가체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12연기에 얽매이지 않는 삶으로 딱 들어가버려. 그게 부처예요. 아라한이라. 그러면 그때는 뭐냐, 내가 이렇게 밀려서 태어나고 업에서 이런 작동에 의해서 태어나고 있지를 않은, 왜? 이게 다 소멸돼 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뭐냐, 윤회를 벗어난다 하고 또 다른 말로 생사를 넘어섰다. 생사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2연기. 요게 이 전체도 공임을 알라. 그럼 안 믿어져도 이건 진리야, 우리 인과론은. 그러나 인과론마저도 사실은 공상이라는 거예요. 공의 모습인 것이지 인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다 공의 모습이야. 그렇게 인식을 해서 요걸 하다 보면 어느 날 공성을 체험하게 되면서 요것 또한 그렇구나라는 걸 확연히 알게 될 때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경지예요. 그때 이제 내가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돼요. 나와 부처가 하나가 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내가. 그러고 부처와 내가, 중생이 둘이 아닌 하나. 요걸로 딱 통일이 되면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간다. 열반은 뭐죠? 고통이 없다. 그러면 부처님이 얘기했어요. 이 생에서만의 열반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두 번 다시 고통스러운 삶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함경에서 그 얘기하시는데, 너희가 생사 그 고뇌 이 사성제를 익혀서 사성제를 알고 팔정도를 그 지키면서 너희가 그 열반에 들면 이 생에서의 고통이 맞춰진 순간 다시는 고통스러운 삶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서 구원사상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더 이상 고통스러운 삶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부처님 감히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알고 나면 요런 절차 요런 것들이 다 사라져 소멸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걸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네가 그렇게 살라고 내 세상이 그렇게 다른 사람도 있고 용납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세상은 지금 숨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지라는 거죠. 선택지. 그래서 이 공을 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대로 공상이라는 거, 공의 모습이라는 걸 깊이 인식하라. 그리고 그 공의 모습으로 사물을 보는 연습을 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믿어지면서 공의 모습이 자기한테 드러나. 아 진짜 이것도 공이네 저것도 공이네 그러네. 아 이 음식 먹을 때 내 혀도 그런 작용을 하네. 발걸음도 그런 작용, 의식도 생각도 잡념도 다 공에서 올라오잖아요. 다 이렇게 하네. 이렇게 깊어지는 순간 어느 한순간 뭐 말을 듣다가 냄새를 맡다가 이야기하다가 그냥 걷다가 감각,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감각기관이 다 이제 그 깨달음으로 주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순간 어떤 게 딱 느끼는 순간, 아,
그 느낌과 동시에 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너 공성을 체험한다. 공성을 체험했을 때 이런 것들이 공이라는 게 이제는 진짜로 실감이 돼서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왜? 실감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논리적으로는 설명 못해도 웃기지 마. 누가 뭐라고 해도 웃기지 마. 이래 예로본단 말이에요. 그 확신이야. 다시는 변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내 확신이 안에 세워진다. 그러니까 이제 뭐죠? 확신범이지. 확신이 있으니까 더 이상 흔들리는 인생을 안 사는 거예요. 그죠?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것 말씀들이 다 거짓말이 아니고 이 반야신경 쓰인 말이 정말 뜨거운 얘기를 해줬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 공부 끝난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12연기는 양념으로 여기 이제 마침 지금 12연기 12연기를 여기서는 무무명 역무무명진, 그냥 무명도 없고 또한 무명이 다 사라짐도 없고 내지 거기서부터 여러 쭉 12연기 내지 요거 내지 노사 무노사 노사도 없고 역시 노사를 넘어서는 것도 없다. 노사친 노사를 다 함도 없다. 이렇게 이제 그 12연기도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고진멸도부터 마지막까지 1시간 이제 시간을 냅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여기 12연기를 부정하고 여기서 이제 무고진멸도는 사성제를 부정합니다. 이제 불교 진리 자체가 공사상, 연기사상, 그 다음에 사성제, 그죠? 요게 불교의 3대 진리예요. 근데 자, 공 안에서는 연기도 부정돼. 연기법도. 그 다음에 그 사성제도 부정돼. 고진멸도 사성제도. 공 안에서 보면 근데 최고 경지가 아까 공성 체험이에요. 공성에 딱 들어가면 그 자타 구분이 안 된다. 자타가 아니다. 그걸 알게 된다. 눈 따로 귀 따로 놀질 않는다. 그걸 다 통합이 된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요때 이제 요런 고진멸도의 12연기를 이걸 넘어서는 초월의 위치로 올라가게 된다.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짓게요.